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QQ ETF 저점 매수가 유효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린 가격대와 그리고 현재 TQQ ETF 관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FNG, BLZ, BNKU 이번 주 하락장에서 잘 매수를 한다라면,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전히 20%에서 3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섹터별 취향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에서 제가 유니티와 메타 그리고 지금 현재 로블록스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유니티 관련 증권사 레포트 보도록 하겠으며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같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뮤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한산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매수매도 종목 저의 매수매도 종목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술 한 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회원간, 단체 대화문 및 주식 차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PPI 여전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는 0.3% 하락한 35,544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1.14% 하락한 15,237포인트, S&P 500 같은 경우는 0.75% 하락한 4,634포인트로 다시 4,600포인트 이제 초반에 근접하게 내려왔다. 하지만 저희 연말 전망치는 S&P 500 기준으로 4,700선 이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내년에는 5,000에서 5,200, 5,300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증시 자체는 이 PPI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 흐름이 나오다가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 9.6%나 증가하는 등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현재 2010년 11월 관련 통계 산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팩트셋에 집계한 시장 예상치 9.2%보다 9.6%로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1970년대 중반 혹은 1980년대 초반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만한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PPI 상승률은 올해 1월만 해도 1.6%에 불과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9.6%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월 동기 대비해서도 기존 컨센서스가 0.3에서 0.6% 레인지였는데 0.8%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10월 근원 PPI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9% 뛰었으며 이 역시 사상 최고치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CPI와 PPI 지수가 피크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도 올리고 유가도 지금 내려와 있는 국제 유가 지금 달러만 보더라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CPI와 PPI 지수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 타이밍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마이너스 3.26%의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현재 보잉 같은 경우는 현재 내년에 이제 항공기 인도 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96%의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787 드림라이너 결함 지연 소식 결함으로 인해서 인도 지연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어찌되었건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200불 이하에서는 무조건 줍줍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좀 내년 중후반까지는 최소 내년 초반까지는 좀 봐줘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된다라면 충분히 20% 이상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이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빅테크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으며, 현재 테슬라는 0.82% 하락으로 나왔고, 포드는 마이너스 1.86%, GM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4%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토요타가 총 35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관련 기업들의 영향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TQQ 관련해서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목표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TQQ가 이제 보시면 60일선에 정확히 닿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과 열상표 이상 게시판을 통해서 TQQ ETF 151불 정도의 저점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저점에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도달을 했다. 149불대를 찍고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150불 이하에서나 아니면 150불에서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은 현재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Q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8% 하락한 155.5불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세발 에버리지 마찬가지로 SLXL, FNG, BLGT, BNQ 모두 이제 이번 하락장에 주춤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TQQ도 여전히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크며 현재 60일선 부근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혹시라도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장중에 또 하락이 나온다면 60일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이제 진영가 매수를 걸어둠으로써 저가의 매수를 하는 것도 유효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장에서는 LOC 매수를 이제 통해서 종가 매수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TQQ의 RSI는 46.01, 현재 CCI는 마이너스 131.14로 CCI 기준으로 여전히 마이너스 100 이하를 가리키면서 이 우물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도 이제 소폭 하락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이고, 테슬라는 이 갭을 메우는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만약에 혹시라도 많이 빠진다라면 900불 초반까지도 빠질 우려가 있지만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4분기 항상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략적으로 한 달 전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분기 실적 발표 한 달 전을 보면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하락하더라도 다시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점에서 실적 발표 전 이제 선침해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4분기 실적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번 하락장에 써야 될 때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60일선에 이제 닿는 찬스가 온다라면 대략적으로 260불까지 내려와 준다라면 좋은 줍줍 찬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엔비디아는 43.92, 그리고 CCI는 마이너스 183.98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섹터별로 보면 이제 세별 에버리지 이제 FS와 BNKU는 이제 상승으로 나왔고, 나머지 섹터 세별 에버리지는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리오프닝 주도 전체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200불 이하에서는 죽기에 아주 좋은 찬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페이팔만 이제 팡 테슬라 관련 이제 페이팔은 0.23%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루시드는 이제 나스닥 100 인덱스 12월 20일부터 이제 유효가 됐는데, 이런 영향으로 다시 4.39%의 반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스닥에서는 이제 팔란티아 1.3% 상승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제가 퀄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퀄컴 어제 영상에서 다뤘었고요. 단기간의 상승 여력도 있을 뿐더러 지금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현재 이제 140불대에서 초반에 이제 145불에 처음 신규 진입을 하였었는데, 그때 당시 대비해서 20%의 상승 여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이제 엊그제 하락 흐름에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지금 나와줬고,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시킹 알파에서 퀀트 레이팅 점수가 굉장히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반도체 이제 장비 선호주 중 ASML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스탁에서는 알리바바가 3.65%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리오토와 샤오펑도 마이너스 0.96%, 마이너스 1.88%의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재생에너지 섹터도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 그리고 EV 차징 앤 배터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퀀텀스케이프가 1.28%, 나머지 차지 포인트와 블링크 차징은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 현재 유니티 관련 기업에 대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상승 여력이 23.1%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목표 주가를 USD 172불로 33% 상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서는 저는 메타 플랫폼스와 그리고 현재 로블록스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있고, 유니티 관련해서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증권사 레포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메타버스 시대 필수는 이제 유니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12월 초 글로벌 VXX 기업 메타 디지털 인수를 16억 달러에 완료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이 특수효과 기업으로 다수의 영화 등을 제작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런 이제 미국의 기업들,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의 확장 그리고 이제 성장성을 위해서는 여러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좀 더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니티는 메타버스 시대의 필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실시간 3D 그래픽 처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된다. 가상화 기반 차세대 플랫폼 경쟁에서 몰입감을 확대하기 위해 리얼타임 3D 그래픽은 필수이고요. 현재 이제 디지털 트윈 등 산업용 수요 또한 실시간 3D 그래픽 수요의 핵심 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업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메타버스 시대에 점점 필수가 되어가는 게임 엔진 유니티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뿐만 아니라 각종 운영도구, 수익화, 라이브러리 확보, 유니티의 우위에 판단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유니티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의견으로 유지를 하고 목표가를 172불로 지금 현재 33% 상향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같은 지금 기업은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140불에 위치하고 있고, 고점 대비 지난 고점이 210불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은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라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니티의 ADS 호조와 메타 인수 효과 반영하면 2020년 매출액 수정치는 11% 정도 상향이 된다. 그리고 현재 PSR을 28배에서 34배로, 타겟 PSR을 28배에서 34배로 변경이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LXL, FNGU, BLZ, BNKU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여전히 이 볼리뉴 밴드 하단 부근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1.32% 하락한 61.52불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RSI는 48.61, CCI는 마이너스 139.1로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오늘 하락장에 다시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온다 라면은 장중에 저점 매수를 위해 목표가를 이제 잡아두고 걸어두는 게 유효하다. 분할로 3분할로 이제 들어가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FNG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지금 0.74%의 하락 흐름 나오면서 36.35불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찍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TQQ 60일선 터치하고 올라왔고요. 지금 SLXL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 터치하고 올라왔고, FNG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차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이제 투자 습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기술적 분석을 매일매일 차트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39.12, CCI는 마이너스 127.06으로 CCI 기준으로 이렇게 우물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우물 형태 이후에는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BLZ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9% 하락한 25.49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하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RSI는 38.71, 맥드는 마이너스 1.03, CCI는 마이너스 125.77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오늘 하락한다라면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마찬가지이고요. SLXL, FNG, BLZ 이렇게 하단가 매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볼리뉴 밴드 하단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NKU는 어제 은행주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장중에 6%대 이상의 상승 흐름도 나왔었고요. 55.2불로 3.5% 상승으로 나왔으며, 현재 RSI는 43.2, CCI는 마이너스 76.67로 앞으로 BNK와 FS는 상승 흐름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찌되었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제 하락장이 올해의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FS는 1.94%, 대략적으로 이제 121선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하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RSI는 45.56, CCI는 마이너스 53.71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